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왕의 옥자보다 백성의 족구장이 더 행복했던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독한 스트레스와 뇌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던 통치자 임금 이선과 세상을 온몸으로 배우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8살 천재 바우, 그리고 땀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삶의 활력을 누리던 고을의 축국대장 바오의 아버지 장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건강, 그리고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변화를 가져다줄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금 이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선 임금님은 조선의 23대 임금이셨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직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매일 밤낮 없이 국정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어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죠. 수많은 상소문과 보고서를 읽고 결제하며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와 끝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매일 터질 것 같은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전신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쑤시고 아팠습니다. 거북목과 굽은 어깨,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이미 그의 오랜 친구가 되어버렸죠. 신하들은 임금님의 안위를 걱정하여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기를 간곡히 권했지만 임금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 나라의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어찌 한가로이 몸을 움직일 시간이 있겠는가.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 하지만 그 내일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선 임금님은 몸은 옥자에 가만히 고정된 채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와 끊임없는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현대 직장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조선시대 버전으로 압축해 놓은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끝없는 책임감, 운동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와 질병까지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위엄있고 강력한 군주였지만 속으로는 고통에 신음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옥자는 그에게 권력의 상징이기 이전에 거대한 감옥이자 고통스러운 속박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은 늘 책과 서류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임금님은 마치 뇌의 감옥에 갇힌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스트레스는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작은 영웅 8살 천재 바오를 만나볼까요? 바오는 한 고을의 백정, 아버지 장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궁중의 서책이나 서당의 가르침 같은 정규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는 넓은 자연과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깨우친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그의 눈은 늘 반짝였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어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가식과 위선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도 바오의 순수하고 맑은 눈에는 그것이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간파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아이였습니다. 산을 뛰어다니며 숲의 생명력을 느끼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의 순리를 깨닫고 들판에서 흙을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책상에 앉아 쌓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경험에서 우러나왔기에 더욱 깊고 생생하며 날카로웠습니다. 바오는 어른들의 허세와 위선을 보면 결코 참지 못하는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촌철살인의 돌직구를 날리는 대가였습니다. 그의 말은 때로는 어른들에게 불편하고 따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순수한 진실과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맑고 꾸밈없는 그의 시선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특히 임금님의 말뿐인 다짐과 게으름을 단번에 간파하는 그의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오는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 펼쳐지는 백성들의 삶의 활력을 대변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임금님의 문제점을 시원하게 꼬집어줄 것입니다.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지혜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이제 바오의 아버지이자 고을의 축국대장인 장손을 소개합니다. 장손은 이름 그대로 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백정으로서 거친 육체노동을 하며 땀을 흘렸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 횃불 아래서 집신으로 만든 공으로 축국, 즉 족구를 즐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단했지만 그는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진짜 도파민을 누리는 현자였습니다. 장손은 땀이 단순히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바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오야, 땀을 흘려야 몸이 건강해지고 땀을 흘려야 머리도 맑아지며 땀을 흘려야 우리의 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란다. 그는 힘든 육체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축구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건강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땀은 단순한 피로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운동을 통해 얻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축구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서로 유대감을 다지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바오에게 땀을 흘리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며 가르쳐준 최고의 멘토였습니다. 장손의 삶은 움직임과 땀,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가득한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도파민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밤, 이손 임금님은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백성들의 삶을 직접 엿보기 위해 몰래 미행을 나섰습니다. 그는 신분을 감추고 작은 마을의 어둠 속을 거니다가 우연히 한적한 곳에서 밝게 빛나는 횃불과 활기찬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바오의 아버지가 이끄는 백성들의 족구장이었습니다. 횃불 아래서 땀을 비우듯 흘리며 힘껏 족구를 차고 서로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떠드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선 임금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샘 국정으로 피폐해지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삶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건강한 에너지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 대신 생기와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임금님은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8살 바오가 임금님을 발견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축 늘어져서 구경만 하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임금님은 자신의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 어린아이에게까지 들킨 것 같아 순간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저 밤샘 국정으로 잠시 피곤할 뿐이다.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임금님의 말에 바오는 동그란 눈을 더욱 크게 뜨고는 천진난만하게 그러나 뼈있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밤샘 국정요? 그게 뭔데요? 우리 아버지는 낮에 백정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과 땀 흘리며 축구를 하는데 어르신은 왜 맨날 옥자에 앉아서 머리만 쓰고 계세요? 땀을 흘려야 몸도 튼튼해지고 뇌도 건강해지는 거래요. 우리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오의 꾸밈 없고 직설적인 말에 임금님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오의 아버지가 늘 하던 말, 땀을 흘려야 뇌가 산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옥저에 앉아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활력과 건강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임금님의 뇌리에 깊이 박힌 바오의 말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손 임금님은 잠 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족구장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활기찬 모습과 바오의 맑은 눈, 그리고 땀을 흘려야 뇌가 산다는 장손아버지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머리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 그리고 국정에 대한 무기력감이 사실은 육체적인 활동 부족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족구장에서 터져나오던 활기찬 웃음소리가 옥자의 고독한 침묵보다, 수많은 상소문보다, 그리고 어떠한 신하들의 충언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땀 흘리는 즐거움,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몸의 활력이 정신적인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투기 무섭게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정과는 다른 단호함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신하들과 함께 체력 단련을 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갑작스럽고도 파격적인 명령에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에서 그들은 이 명령이 단순한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임금님의 깊은 각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임금님은 더 이상 내일부터 하겠다는 무기력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이 굳고 어색하여 움직임이 서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몇몇 신하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통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며 솔선수범했습니다. 조깅을 하고 맨손 체조를 하고 때로는 활쏘기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신하들도 마지못해 따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점차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면서 임금님의 몸은 놀랍도록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두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뇌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목소리는 힘이 넘쳤으며 국정을 이끌어가는 능력 또한 한층 더 탁월해졌습니다. 그의 변화는 궁궐 전체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신하들도 임금님의 변화된 모습에 경외감을 표하며 점차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진 이선 임금님은 다시 바오가 살던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평소 임금님의 변화에 가장 크게 감명받았던 신하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임금님을 발견한 바오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임금님의 건강한 모습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땀 좀 흘리셨어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고 엄청 건강해 보이세요. 임금님은 바오의 진심 어린 질문에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하, 그렇고 말고 바오의 말처럼 매일 아침 신하들과 함께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단다. 덕분에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지. 내 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이다. 바오는 임금님의 변화된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때 장손 아버지가 임금님에게 집신공을 건네며 함께 족구를 할 것을 정중히 청했습니다. 임금님,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며 축구 한판 즐기시는 건 어떠시겠나이까? 임금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장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신하들도 이내 임금님과 함께 족구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내 백성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고 환호하고 서로에게 패스를 건네며 진정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어우러져 격이 없이 웃고 뛰면서 자신이 옥자에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충만한 활력을 느꼈습니다. 족구장에서 땀 흘리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밤샘 국정에 지쳐있던 피곤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백성들 또한 임금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하며 진심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족구장은 웃음소리와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진정한 왕으로서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옥자에 앉아서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선 임금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선 임금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고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책임감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처럼 내일부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소중할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파제살 천재 바오의 순수하고도 날카로운 돌직구처럼 그리고 장손 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땀을 흘려야 우리의 뇌도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손 아버지처럼 땀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며 진정한 도파민을 느껴야 합니다. 옥자에 앉아 지독한 스트레스와 뇌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것보다 활기찬 족구장에서 땀 흘리며 백성들과 함께 웃고 교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과 충만한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선 임금님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운동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땀 흘리는 즐거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활력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선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도 긍정적이고 활기찬 변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